자, 분위기 바꿔볼게요. 추경호보다 작은 한동훈 축하난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? 난의 크기를 또 재봤나요, 이남 아나운서? 한동훈 당대표 취임해서요.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축하한다고 축하난을 보냈습니다. 아, 그랬어요, 네. 그게 이제 사진이 보도가 됐는데요. 네. 이 사진을 보고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전에 이제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받은 난이랑 좀 크게 차이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. 지금 난 예쁜데요. 이거 난 되게 예쁘다네. 네, 홍철호 정무수석이 축하난을 들고 한동훈 당대표에게 이제 난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. 네. 축하와 기대를 보낸다라면서 덕담을 하면서 보내줬는데 네. 사진에 보면 난 예쁘죠. 네. 동양 난입니다. 일반적인 난인데요. 이게 또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난 5월에 이제 받았던 난과 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. 자, 이 난은 뭔가 굉장히 풍성하죠. 이게 난이에요? 나무예요? 네, 이게 서양 난의 이제 호접 난의 종류인데요. 뭐 만천홍이라고 파악이 된다고 합니다. 네. 크기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전문가들에 따르면요, 일단 가격 같은 것도 좀 분석이 됐었는데요. 네.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받고 있는 저 난은 30만 원대 정도 나갈 수 있는 서양 난으로 추정이 된다.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받은 난은 20만 원대이거나 10만 원대까지도 받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난인 것 같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. 야, 이 꽃 전문가들, 전국의 화훼 전문가들도 이 매 눈으로 또 가격 보니 가격대까지 딱 나온 것 같아요. 왼쪽은 한 30만 원대 견적 나오고 오른쪽은 한 10만에서 20만 원대 견적까지 나왔다는데 관련해서 저 난을 들고 온 홍철호 정무수석의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번 추경호 원내대표 취임대와 비교해서 조금 다른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는데 그렇게 보여요? 그런 건 아니고요. 우리가 늘 같은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. 어떤 규정이길래 우리가 두 눈으로 똑바로 봤잖아요. 추경호 원내 대표는 서양난 딱 견적 나오잖아요. 전문가들 30만 원대. 그리고 한동훈 대표 최소 10만 원, 많아 20만 원 견적 나오는데 무슨 규정일까요? 네, 일단 내규가 있다라는 설명을 한 거죠. 그래요? 그리고 이제 난을 선물할 때는 대통령실에서 어떤 기준과 규정에 따라서 선물을 하고 있다 밝히면서도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규가 있습니까에 대해서는 좀 말을 아꼈고요. 네. 그렇지만 당대표, 원내대표, 비대위원장, 비대위 구성원 이런 격에 따라서 난의 어떤 가격이나 그런 게 달라지는 건 아니다 이런 설명을 또 덧붙이기도 했습니다. 네. 그렇다면 그동안 대통령께서 이 선물을 한 난이 어떤 난이었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아하. 지난해 3월에는 김기현 대표가 이제 일반 난을 선물을 받았고요. 네. 지난해 12월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받은 난 비슷했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는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받은 난과 또 바로 어제 조국 혁신당 신임 대표가 난을 받았는데 네. 대단히 좀 유사한 동양난에서 이제 거기서 거기 좀 고만고만한 난이었다면 유독 오로지 추경호 원내대표한테만 굉장히 좀 화려한 호접난의 만천홍을 선물해서 좀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 앞에 사진 이 편집한 것 중에 추경호 대표가 원내대표가 받은 그 서양난하고 한동훈 대표가 받은 난하고 같이 있는 거 있죠. 그거 좀 보세요. 와, 이거 우리 제작진 참 멋져요. 절묘하게 보세요. 한동훈 대표 어떤 게 더 큰가요? 이게 크게 대보는 거 같아요. 이 사진 보니까 완전 대박 사건이에요. 크기를 봐도 정말 왼쪽 게 더 화려해 보이긴 하는데 아니 근데 그럼 보세요. 김병선 교수님 다른 난 때 보잖아요. 뭐 김기현 대표 됐을 때 또 다른 당 조국 대표까지 했을 때 그 난은 거의 크기나 이 종류가 엇비슷해 보이는데 왜 유독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저렇게 풍성한 서양난을 줬을까요?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실제로 윤 대통령이 직접 이 난을 선택했다고 합니다. 아, 그래요? 이러면 첩첩산중이 되는 것 같은데요. 그러네요. 네. 네, 보니까 그때 홍철호 정무수석이 이 난을 선물한 이유에 대해서 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. 네. 꽃이 만개한 것처럼 민생을 활짝 피워달라 이런 의미를 담아서 윤 대통령이 직접 난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. 네. 앞에서 그 전문가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처럼 저는 한번 이 시가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. 네네. 그랬더니 적게는 2만 원도 많게는 7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긴 있더라고요. 아하, 네. 하지만 내규가 있었던 것처럼 적정한 예산 안에 그 틀 안에서 샀겠지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네. 정치권에서는 또 해석이 분분합니다. 네. 아무래도 이 윤한 갈등이 해소될 것인지 삼겹살로 과연 그 갈등이 봉합될 것인지 하도 귀추가 주목되다 보니까 네. 이 정치권에서는요. 이건 추경호 원내대표가 친윤계다 보니까 차별을 한 것이다. 정치적인 야.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.
그러니까 여기 또 정치권이나 또 정치부 기자들의 해석이 날카로울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이 축하난도 이렇게 차별 대우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 보니까 이수영 교수님 또 정치부 기자들에서 그런 걸 꼽더라고요. 엊그제 용산 대통령실 초청 그 삼겹살 만찬 때 대통령 앞에 딱 정확히 딱 포개졌을 때 한동훈 대표가 앉은 게 아니라 어정쩡하게 반반씩 걸쳐 추경호 원내대표랑 반반씩 걸쳐 앉았단 말이에요. 이게 또 그 장면 떠오르네요. 또. 네, 뭐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사진을 다시 한번 봤는데 네. 보니까 맞은편에 앉은 사람이 더 많아요, 촘촘하게. 네. 그리고는 대통령. 보세요. 지금 딱 그쵸. 반씩 걸쳐 앉았다고요. 네. 지금. 근데 이제 대통령 편에 앉은 사람들이 숫자가 더 적더라고요. 아하. 그러다 보니까 의자를 놓다 보면 딱딱 마주치면 나중에 한 사람이 남게 되니까 아하. 저렇게 한쪽은 좀 여유 있게 또 한쪽은 좀 촘촘하게 이렇게 놓다 보니까 저런 우연의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. 크게 의미 부여할 일은 아닌 것 같다. 또 이수영 교수님이 또 이렇게 진화에 나서 주신 것 같은데, 그래 이 용산 대통령실 만찬 얘기 나온 김에 당시 대통령하고 신임 지도부가 어떤 얘기? 왜냐면 그건 2시간 동안 만찬했다는데 지금 보도로 나온 건 별로 안 됐잖아 이야기. 그래서 더 궁금해서 이분께 얘기 좀 들어봤어요.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동훈 대표가 네. 물을 따라서 잔에 이렇게 마시고 이렇게 자꾸 했단 말이에요. 맞춰주려고. 예. 한동훈 그러니까 나중에 대표가 네. 대통령이 제로 콜라 좀 갖다 줘라. 잘 안 된다. 그러면서 옛날에 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와인은 마셔도 되는 줄 알고 마시더니 사람 거의 죽는 줄 알았다. 아. 옛날 검사 시절에 네. 한동훈 대표는 술도 못 마시는데 신의 물방울 만화를 또 봐서 이 와인 좋은 거라고 하면서 그래서 먹어보고는 뻗었다. 네. 뭐 그런 이야기 하면서 내가 아무리 술을 못 마시더라도 이거는 좀 먹어봐야 마셔야 돼. 되겠다. 네.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둘이서 웃고 막 그러더라고. 공통의 좋은 기억을 회상함으로써 네. 지금 있는 나쁜 기억을 덮는 방식으로 네. 서로가 신뢰를 회복해 가려는 부단한 노력이 있다고 느꼈죠. 아니 장윤미 변호사님, 김재원 최고위원이 하루아침에 왜 이렇게 태도가 바뀌었어요? 갑자기 이거 어떤 공통의 기억을 좋은 쪽으로 덮으려 한다. 이거 완전히 좋게 해석한 거잖아요 지금. 네, 그리고 대통령과 뭐 한동훈 신임 당대표는 워낙에 오랜 기간 검찰에서 같이 근무를 했고 선후배로 또 이제 여러 수사, 또 특히 주요 수사를 많이 담당했기 때문에 에피소드도 공유가 많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. 한동훈 당대표는 사실 술을 한 잔도 못하는 걸로 좀 잘 알려져 있기도 하죠. 네. 예, 공식 석상에서도 이제 콜라를 많이 마시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 대통령께서 과거에 신의 물방울이라는 이제 와인과 관련한 이런 만화책을 읽고 와인의 조예가 깊어져서 한 식사 자리에서 와인이, 그것도 고가의 와인이 올라오니까 조금 마셔보려고 했는데 그냥 뻗어버렸다라고 네. 하니까 이게 과거에 뭐 재미있고 좀 추억할 만한 그런 과거 경험담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른바 뭐 윤한 갈등과 관련한 봉합, 그리고 두 사람의 워낙에 신뢰관계가 돈독했다라는 부분을 김재원 신임 최고위원이 아하. 다시 한번 강조한 것 같습니다. 추억을 곱씹으면서 박장대소했던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어떤 관계를 쭉 이어갈지 한번 또 지켜보는 것도 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. 그런데 지금 국회에는 요새 이제 각종 인사청문회가 이제 열리고 있는데 대법관 인사청문회도 있는데 이수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이수연 후보자가 이런 발언을 했는데 지금 그게 파장이 일고 있대요.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장녀가 8세 때 이 주식을 산 거예요. 완전히 우리가 지탄하는 그 황제 뭐 주식을 받은 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. 이 아이들이. 저희가 요즘은 아이들 돈이나 100일 때 금반지를 안 사주고 주식을 사줍니다. 그것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고요. 그것을 이렇게 어떤 편법 증여나 이런 것으로 폄하한다면 이런 자녀들에 대해서 주식을 사서 주는 부모들을 마음은 다 그렇게 비난받아야 하는 것인지를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. 오늘 새로운 사실을 알았어요. 안진영자님, 돌 때 금반지 그런 거 필요 없어. 주식이 최고. 주식 사주셨죠? 아이 돌 때 주식 사주셨죠?
저는 전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어허. 저 발언이 그렇게 공감이 가진 않습니다. 어허. 물론 그런 재테크의 수단으로 사는 부모들도 계시겠지만 적어도 성급한 일반화에 오르는 범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. 일단 이 백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은 이수견 후보, 이 딸과 아들한테 각각 8살, 6살 때 후보 남편의 형이 운영하던 이 시외버스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각각 300만 원어치씩 매입을 해줬다는 거죠. 이게 지난해 이 후보자 가족에게 무려 22억 원의 시세 차익을 대박 사건 가져다 진짜예요? 줍니다. 자,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이 후보자의 딸은 만 19살 때 아버지의 돈으로 비상장 주식을 매입한 후 아버지에게 되팔아서 63배가량의 시세 차익을 누렸다는 거죠. 와. 이와 관련해서 백 의원은 황제 주식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이 후보자는 이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와. 물론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대법관 후보자니까 위법하거나 또 불법적인 사안은 없을 수 있습니다. 다만 고위공직자지 않습니까? 저는 청문회에서 저런 발언을 했을 때 과연 대중의 눈높이에 맞은지 대중들이 저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. 야, 우리 그동안 헛살았어요. 뭘 금반지를 사줘, 주식을 사줬어야지. 그러면 저렇게 수십 배의 차익을 얻었을 텐데 논란이 이니까 결국 사과를 했다는데요.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답변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?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. 그 점. 근데 왜 그렇게 네. 답변을 하셨습니까? 화가 나셨습니까? 예, 제가 좀 자녀들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평정심을 잃은 것 같습니다. 그 부분 정말 죄송합니다. 아니 자녀 왜 우리 아이들 건드려 하고 이제 아이들 얘기하니까 발끈했다는 건데 근데 10살도 안 된 당시 10살도 안 된 아이들한테 주식을 사준 그 본인 부모님을 그러니까 자기를 비판한 거 아니에요, 김효성 기자님?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주식과 관련해서는 총체적인 논란이 있었던 것이잖아요. 이 주식이 어디 주식이냐고 봤을 때 인척 관계에 있는 회사의 주식이었고 또 그 회사는 국가보조금이 지급되는 회사였는데 물론 그 국가보조금이 배당금으로 온 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과정에서 여러 번의 해명이 있었고 사과가 있던 와중에 사실 뭐 자식한테 주식을 주는 것에 대해서 그냥 보통의 부모가 아니라 지금 이것은 공직자의 신분이고 앞으로 나란 일을 할 사람이기 때문에 백혜련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의 국민적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이러한 지적을 계속해서 이어가지 않았나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. 글쎄요. 이 발언을 누리꾼들은 어떻게 혹시 받아들이고 해석할까요? 안진용 기자님 궁금합니다. 자, 이거에 대해서 누리꾼들은 일단 대중들이 바라볼 때 과연 이게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도 저러한 상황 속에서 분명 정보를 갖지 않으면 가능한 일인지 네. 그리고 저렇게 해명을 했을 때 네. 대중들이 인사청문회를 바라보면서 맞는 얘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네. 이거에 놓고 봤을 때 결코 쉽게 그러니까요. 그렇다는 답이 나오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. 듭니다. 이건 국민 눈높이, 우리 요즘 국민 눈높이란 말 많이 합니다만 그거 전혀 맞지 않는 발언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볼게요.